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만 비트코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이고요. 비트코인 가격 오늘 또 떨어졌더라고요. 매일 요즘 좀 하락하고 있는데 조정장이 길어지면서 좀 힘드신 분들이 슬슬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비트코인 가격 언제 올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특히 요즘 이 레거시 미디어 출연을 좀 자주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뭐 블록 미디어 정도, 크립토 전문 미디어에만 출연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이 기존에 주식 투자 방송하던 그런 채널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들, 뭐 우리나라 뭐 SBS 비즈라던가 머니투데이 뭐 이런 레거시 증권 방송들도 요즘 이제 국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미국 주식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 얘기할 때 저를 좀 불러주시고 이제 그러면은 다들 깜짝깜짝 놀라세요. 알트코인 그런 어떤 게 좋을 것 같냐 내년에 이런 얘기 하시고 싶은데 저는 항상 비트코인 얘기만 하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되게 당황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보는데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는 관심은 식지 않은 것 같다. 근데 가격만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이 백시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 2025년 새해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관심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지 않습니까? 특히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테더라고 하는 그 대표 스테이블 코인, 가장 큰 시가총액과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1등 스테이블 코인 테더 또는 이제 USDT라고 하죠. USDT 티커가 USDT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네, 요즘 이렇게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요, 테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국내 대표 거래소들에 다 테더가 상장이 돼 있죠. 그래서 1테더에 보통 이제 달러 환율과 똑같은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환율 쇼크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칭해서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가 폭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환율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원달러 환율 1480원, 이제 뭐 내년에는 1500원 간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로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했대요. 근데 테더 가격이 국내 거래소에서 이거보다 더 비싸게 거래된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들어가 보시면 테더 가격이 다 1,500원이에요. 1,500원 갔다가 잠깐 내려왔다. 1,500원 갔다 잠깐 내려왔다. 여기 보니까 1.6% 비싸게 거래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테더가 그냥 1달러 가격을 추정하고 있는데 왜 원달러 환율은 1,460원인데 테더는 1,480원이냐? 또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인데 왜 테더는 1,500원이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막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뭐 테더가 폭주를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와중에 외화 유출이라니. 코인 이민 행렬 매일 조 단위로 빠져나간다. 조 단위로 빠져나갑니다. 올 스테이블 코인 거래 600억 달러다. 한국 거래소만 이거는 해당되는 건가? 아니군요. 전체인 것 같습니다. 올 스테이블 코인 거래 600억 불이다. 여기 보면은 국내 거래소들만 이렇게 하면은 173억 달러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173억 달러. 1월은 16억 달러. 그러니까 이 상승폭이 거의 10배가 넘죠. 그러니까 올해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 잠깐 설명 보고 넘어가면 가격이 개당 1달러로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주로 송금이나 결제 등에 쓰인다. 테더와 USDC 등이 있다. 이 USDC가 2등입니다. 테더 USDT가 1등이고요. USDC가 거래량이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2등인데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테더가 거의 마나폴리,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업비트 거래소처럼. 그리고 올해 거래 대금 보면은 개엄 이후 하루 평균에 6억 달러, 올해 하루 평균은 1억 달러, 올해 총 거래 대금은 6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래 600억 달러가 이음이었군요. 국내 거래소 올해 총 거래 대금이 602억 달러다. 계엄 사태 이후로 거래량이 더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계엄 사태 이후로 거래량 급증한 거는 뭐 우리나라 국장 안 좋은 거랑 비슷한 거라 할 수 있겠죠. 이제 국내 기반 원화 기반 자산에서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돈을 좀 빼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더 앞으로 전망이 좋은 그런 미국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그냥 달러 자체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달러 자체에 투자하는 거를 거의 똑같이 모방하고 있으면서 더 쉬운 거,
접근성 훨씬 더 높고 훨씬 쉬운 게 바로 이 거래소 그냥 가입해서 테더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이제 이 테더의 이 높은 인기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더가 뭔지 한번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테더 유한 회사입니다. 테더 리미티드, 테더 유한 회사는 비트피넥스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옛날부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거래소인데 요즘은 조금 인기가 사그라들어서 거의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아무튼 이 거래소를 운영하는 아이피넥스라는 회사의 소유 회사입니다. 비트피넥스 거래소와 테더 유한 회사가 다 이 아이피넥스의 자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대요. BVI라고 하죠. British Virgin Island,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일종의 조세 회피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부호들, 대부호들이 여기에 회사 세우고 뭐 자금 세탁까지는 아니고 약간 세금을 좀 아끼기 위한 뭐 절세 정도? 그 중에서는 뭐 일부 탈세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절세 목적으로 여기가 이제 세금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여기에다 회사 세우고 그렇게 절세 수단으로 이용하시긴 하죠. 근데 테더 유한 회사가 아무튼 이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현재 1월 기준으로 테더는 14개의 프로토콜 및 블록체인에 발행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뭐 이런 대표적인 블록체인들에 다 발행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더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체인들에서 다 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시가총액 3위입니다. 1387억 달러.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위잖아요. 1조 8천억 달러.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네요. 그리고 3위가 테더 USDT고 1487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24시간 거래량 기준으로는요, 여기 리스트에서만 보면은 이제 압도적인 1위입니다. 848억 달러. 비트코인이 한 377억 달러, 이더리움이 한 183억 달러 정도 되는데 뭐 테더가 훨씬 높죠. 848억 달러를 구현하고 있고 XRP, BNB, 솔라나, 도지코인과 비교해봐도 이 테더 거래량이 엄청 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가격은 1달러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1테더는 1달러다. 요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바로 어떤 필수 불가결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 어떤 통화에 가격이 팩인되어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자, 그래서 여타 스테이블 코인 대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위 스테이블 코인인 서클, 이게 USDC, 이 서클사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USDC입니다. 그리고 테더사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USDT인데 여기 보면은 1,500억 달러의 거래량을 구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이 아니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1,300억 달러가 넘어서 거의 1,500억 달러까지 가는 게 바로 테더고 그 다음에 USDC는 여기 있죠. 한 500억 달러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노란색 선이 기타들인데 여기에 이제 뭐 기타 등등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굉장히 존재감이 미미하다고 할 수가 있죠. 최근에 그 승인된 RLUSD, 리플사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도 이 기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테더사가 그래서 거래량이나 아니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굉장히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든 사실상 이 독과점 구조를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고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트워크 효과가 한번 가열차게 시작이 되면 거의 대부분 승자 독식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USDT가 승자 독식 현상으로 지금 이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USDC와의 경쟁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거의 뭐 따라잡기는커녕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22년부터 쭉 보면. 그리고 다른 기타 등등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다른 기타 스테이블 코인들을 보면 오히려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 테더사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믿냐라는 의심이 항상 있어요. 너네를 어떻게 믿냐? 뭐 심지어 미국 정부에 달러를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미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회사도 아니에요. 뭐 영국에서 인가를 받은 회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말 1달러를 추종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 뒷배에 이 미국 국채나 미국 달러화나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요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테더사가 매 분기 이 BDO라고 하는 이태리 밀라노 기반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서 이렇게 감사 리포트, 회계감사 보고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4분기가 안 끝났으니까 12월 달 말에 이제 나오겠죠? 근데 3분기 보고서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9월 30일 기준으로 발행된 게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비율이라던가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 등가물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외감 법인의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은 거니까 테더사의 공식 입장이고, 그리고 테더사가 자체 보고한 게 아니라 외감 법인이 조사해서 회계 법인이 조사해서 공개한 기록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전체 자산 그리고 전체 부채 규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서플러스죠. net equity가 결국 얼마나 남아있냐. 초과 담보 상태 104%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채라고 하면 은행처럼 고객한테 돌려줄 돈입니다. 고객이 예금을 받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예금이 부채예요. 그러니까 테더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달러를 주면은 요걸 기반으로 테더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오면 이거는 부채입니다. 부채, 그러니까 달러를 받은 게 고객한테 돌려줘야 될 게 한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테더사가 그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사요. 미국채, 단기채, 그 다음에 현금 등가물들을 사는데 그 에셋, 자산 규모가 이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채 규모보다 더 크죠? 119 그리고 125니까. 그래서 3분기 말 기준 자산 부채 비율은 104%로 초과 담보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브레이크다운 해봤습니다. 네, 얼마나 이렇게 어떤 것들로 투자가 되어 있나 이렇게 나눠봤더니 이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라고 하죠. 현금 및 현금 등가물. 그러니까 달러 기반 현금에 거의 대부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83.89%가 달러 기반 현금에 투자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프레셔스 메탈, 귀금속도 있고 비트코인도 거의 그 정도 있네요. 3.81%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더는 이렇게 고객한테 달러를 받아서 그거가 똑같이 그 스테이블 코인 USDT를 발행해 주거든요. 근데 달러 받은 거를 그냥 달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달러보다 가치가 오를 것 같은 그런 거에 투자를 해놓고 이 리저브, 그래서 토탈 에셋, 자산 규모를 늘리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초과 담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근데 이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다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냐면 또 80% 정도 되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 국채 단기채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US 트레저리 빌, 네, 단기채죠. 2년물 이하 단기채에 다 투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5% 이자를 계속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4%대고. 그러니까 달러를 받아서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주고 그 달러를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해놓으면 거기서 4%씩 매년 또박또박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그러니까 은행처럼 진짜 예대마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은행처럼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이 프랙셔널 리저브 뱅킹이라고 하죠. 부분 지급 준비율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초과 담보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점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보통 내가 예금을 하면 한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대출로 나가죠. 그러니까 뱅크런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이 없는 것 같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은 내 예금 못 받을까봐 막 은행 앞에 줄 서고 내 돈 내놔, 예금 내놔 하면서 막 그 줄을 서는 게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파산을 하는 거죠. 왜? 나가 있는 돈이 더 많으니까. 줄 돈이 없어요, 은행은. 근데 이 테더라는 회사는 초과 담보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가서 달러 내놔 하면은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테더가 도대체 미국 국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보니까 19위입니다. 세계 미국 국채 보유 순위를 보면 테더가 976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을 거의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넘어서 멕시코를 넘어서 19위에 랭크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보다도 지금 웬만한 이 선진국보다도 더 많은 미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제 미국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테더가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사주면, 독일이나 멕시코보다도 더 많은 국채를 가지고 있어 주면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중국이나 뭐 아니면 러시아 같은 반미 국가들이 이제 국채 안 사! 막 이러면서 나가도 굉장히 이 수요가 끊기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좋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좋아요.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 진짜 예대마진 비즈니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하고 있는 예대마진 비즈니스랑 똑같은데 104%의 초과 담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같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예금만 놔두고 타 대출을 내보내지 않고도 엄청 좋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비즈니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테더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약 7조 원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과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블랙록보다도 더 높습니다. 52억 달러 대 31억 달러. 압도적으로 압살을 했죠. 그리고 미국 4대 금융그룹인 시티그룹. 시티그룹은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이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도 시티은행 있잖아요. 66억 달러 매출을 순이익을 냈대요. 66억 달러 순이익을 냈대요. 근데 이 테더가 52억 달러니까 약간 뒤지는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 테더사 직원 수는 약 1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시티그룹 직원 수는 전 세계에 23만 9천 명이 있대요. 직원 수 차이가 무려 2,390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테더사가 100명밖에 안 되는 직원으로 52억 달러나 되는 순이익을 버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시티그룹 같은 은행이 66억 달러 벌면서 무려 23만 9천 명이나 고용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비효율과 관료주의가 찌들어져 있을까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한번 사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테더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티그룹이 너무 큰 지금 거품이 올라가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은행이 직원 많이 뽑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는데 테더사는 100명으로 52억 달러 버는데 왜 저 은행은 비슷하게 버는데 23만 9천 명이나 직원이 있어야 돼?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의 상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분이 있죠. 이분입니다.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옆에서 이렇게 뾰루통한 표정으로 서 있네요. 항상 이런 표정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켄터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헤지펀드를 가지고 계세요. 헤지펀드 대표셨습니다. 그리고 큰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켄터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헤지펀드가 테더사 지분을 5%나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더사와 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USDT 테더가 미국채를 산다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채를 어딘가 보관을 하는데 그 보관을 하는 곳이 바로 켄터 피츠제럴드입니다. 켄터 피츠제럴드가 수탁 대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2021년부터 테더사의 미국채 수탁 대행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켄터 피츠제럴드가 이제 조만간 한 3조 원 정도 규모의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받고 현금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곧 낼 겁니다. 근데 이때도 테더사와 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MOU를 맺었더라고요. 테더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테더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이 켄터 피츠제럴드에 빌려주던지 아니면은 그 켄터 피츠제럴드 고객들이 비트코인 담보로 현금이 아니라 USDT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이제 테더사가 그 유동성을 공급해 주던지 이제 이런 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켄터 피츠제럴드의 사주는 바로 트럼프 2기 상무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하워드 러트닉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 이 테더사가 좀 조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트럼프 일가, 특히 이 둘째인 에릭 트럼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죠. 이게 디파이 프로젝트인데 직접 코인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디파이가 앞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배런 트럼프라고 막내 아들까지 다 이 구성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가 나온 거 보면 트럼프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일가, 대통령 일가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막 만들어. 그게 이제 개인 기업인데,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막 이제 상무부 장관인 러트닉을 활용해서 어딘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니까. 그러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막 쓰이고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들어온 달러로 미국채에 투자를 하고, 그럼 미국채가 이자를 주면은 이 회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부자가 되는, 테더같이 부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막대한 수익 창출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테더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70% 독과점을 테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일가가 발행했다 하더라도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그렇게 크게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만, 트럼프니까, 미국 대통령이 무려 거의 직접 발행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릴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과의 상관성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우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니까요. 제가 왜 오늘 USDT 얘기를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했냐면 비트코인 가격과 스테이블 코인의 높은 상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USDT 뭐 시가총액 거래량 오르는 게 비트코인이랑 뭔 상관이냐? 이 차트를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USDT 시가총액 체인지죠. 그러니까 변화. 시가총액이 60일 기준 최고점 달성할 때, 60일 기준 최고점 여기 달성할 때 여기 비트코인 가격도 신고점 형성한다. 이 코릴레이션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도 2024년 3월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시가총액 60일 기준 최고치 달성할 때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고 달성할 때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고 그리고 최근에도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무지무지하게 급증해서 시가총액 엄청 늘었죠. 그러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10만 불 뚫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의 증가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증가는 비트코인 가격 증가와 엄청나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겁니다. USDT가 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니까 그냥 달러 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 결제 아니면 무역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비트코인 거래에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USDT는 왜 시가총액이 늘어나냐? 왜 많이 발행되냐? 그거를 발행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비트코인 거래하고 투자하려고 가장 많이 발행되는 게 바로 USDT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USDT의 시가총액 증가는 반드시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잘 되면 좋겠죠.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듀얼머니 시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가치가 오르는 경화예요. 스트롱머니, 하드머니. 그러니까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구매력이 하락하는 지금의 법정화폐가 아니라 계속해서 가치가 오르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에 저축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 조금이라도 사고를 할 줄 아는 우리 비트코이너들이라면 이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 가치가 오르는 거에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우상향하는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한다. 근데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은 돈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가치 변동성이,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뭐 결제에 쓰기도 좀 힘들고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렇죠.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와 사용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편안함 접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편안함과 접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으로 내가 막 저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젠가는 써야 돼.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 뭔가로 바꿔서 써야 되잖아요. 그때 이 USDT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성이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비트코인 거래소 가져와서 원화로 바꾸고 쓰고 뭐 달러로 바꿔서 쓰고 이거보다 그냥 USDT로 바꿔서 이거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뭔가 핀테크 앱을 활용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듀얼머니 시대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저축하고 달러로 쓴다. 근데 달러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쓴다. 네,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USDT 스테이블 코인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결제 수단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미국 같은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세금도 USDT로 내고 있고요. 전 국민이 쓰는 앱에서, 그 핀테크 앱에서 우리나라 치르면 토스 같은 그런 앱이 있는데 다 있을 거니까 나라마다. 그런 데서 USDT나 USDC로 막 결제하고 쓰게 막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용성이 막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저축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는 이 세상이 조만간 우리나라도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의 테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막 오르니까. 그래서 저는 듀얼머니 시대가 오고 그러면 그럴수록 비트코인의 가격도 더 상승 탄력받고 올라가는 그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의 미래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듀얼머니 시대에 오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비트코인으로 저축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고기 사 먹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술도 한잔 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고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